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지금 시간 12시 40분이고요. 네, 저는 이제 오후 2시에 열리는 KBL 챔피언 결정전 4차전 중계를 위해서 일단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네소타의 3차전이 열렸습니다. 저도 스포티비를 통해서 이 경기 아주 재밌게 지켜봤었는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전반까지 리드를 잡았지만 자, 후반 들어서 결국 역전패를 떠안았고 미네소타가 1패 이후에 2연승 2승 1패로 한 계단 앞서가게 됐습니다. 워리어스의 전후반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골든스테이트의 오늘 게임 플랜이 상당히 특이했어요. 일단 끈적한 약 한 80년대 농구, 90년대 초반 농구를 가져갔습니다. 3점을 최대한 쏘지 않으면서 2점 위주의 그런 농구, 진흙탕 농구를 택했었는데 전반 들어서는 3점이 제로였어요. 놀랍게도 단 하나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들어서만 3점을 10개를 집어넣었었는데 2017년 플레이오프 토론토 이후에 전반전 단 3점 성공 한 개도 없이 리드를 잡은 첫 번째 팀이 바로 워리어스였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에 토론토 랩터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역전패를 떠안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골든스테이트는 전반까지 앞서 있었습니다만 후반 들어서 역전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8년 만에 나온 기록이었지만 결과는 언해피 엔딩이었죠. 자,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 오늘 쿠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미네소타는 뒤쪽에서 얘기를 할게요. 쿠민가 오늘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벤치에서 36분 팀에서 30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2025년 플레이오프 워리어스가 치른 10경기 가운데 단 6게임 출전에 그쳤던 쿠민가였습니다. 나머지 4번은 무려 DNP였고요. 사실 지미 버틀러의 1라운드 부상이 아니었다면 DNP의 횟수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만큼 스티브 커 감독의 보관 바깥에 있었어요. LA 클리퍼스와 굉장히 중요했던 정규 시리즈 마지막 경기,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플레인 토너먼트 게임에서도 쿠민가는 중용받지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 2차전 이후에 반등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 입장에서는 쿠민가를 쓸 수밖에 없었죠. 왜냐? 커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경기 30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워리어스가 패하긴 했습니다만 쿠민가의 향후 활약상은 충분히 또 기대를 걸만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쿠민가의 기록, 벤치에서 36분 뛰면서 30득점, 6리바운드, 3어시스트, 야투 18개나 시도를 해서 11개 집어넣었고요. 3점은 쿠민가의 장기가 아닙니다만 4개 중에 3개, 자유투 6개 중에 5개,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BPM,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지표인데, 즉 이 선수가 나와 있을 때 팀의 득실점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5였어요. 플러스 5가 워리어스 팀 내 최다였는데 골든스테이트에서 오늘 코트를 밟은 10명의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였어요. 그만큼 쿠민가의 활약이 엄청나게 훌륭했습니다. 자, 지미 버틀러도 빼놓을 수가 없었죠. 오늘 지미 버틀러는 단테 디빈첸조 혼을 쏙 빼놨는데 오늘 디빈첸조 16분 팀에서 2점에 그쳤고요. 3턴오버 4반칙이었습니다. 왜냐? 버틀러가 디빈첸조 만날 때마다 분리, 말 그대로 상대를 괴롭히는 이런 매치업의 우위를 가져갔기 때문인데, 지미 버틀러는 확실히 중요한 순간에 영웅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오늘 지긴 했습니다만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38득점 했었고요. 오늘 경기 전까지는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이 18.7득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 전까지 2025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은 27득점, 휴스턴 로켓츠와의 시리즈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커리가 애초에 없었고 그리고 버틀러가 많은 야투 시도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었는데 야투를 무려 26개나 시도하면서 33득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활약을 했습니다. 평소에 버틀러답지 않게 턴오버가 4개이긴 했습니다만 이건 세금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4쿼터 득점에서는 버틀러가 5점, 앤서니 에드워즈가 무려 14점을 올리면서 결국에는 에이스 대결에서 버틀러가 에드워즈에게 개인 득점도 밀렸고 팀도 패했습니다. 하지만 버틀러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겠죠. 자, 오늘 경기 패배 원흉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디그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그린 박스 스코어에 드러나는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그린이 얼마나 수비를 열심히 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4쿼터 중반에 클러치 타임을 6반칙 퇴장으로 인해서 뛰지 못했다. 이것 자체가 문제였죠. 그리고 디그린은 원래 수비하라고 플로어 위에 놔두는 거죠. 공격할 때는 5대4입니다. 물론 디그린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 메이킹 능력, 동료를 살리는 그런 넓은 시야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버틀러가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디그리는 플로어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상대의 공격 리듬을 끊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경기 결국 6반칙 퇴장 때문에 29분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2득점, 2리바운드, 4어시스트, 2스틸, 5턴오버, 6반칙 한 선수에게 형 뭐 기록으로만 농구 보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죠. 못했습니다. 네, 아주 못했고요. BPM도 마이너스 5였고, 그리고 이 디그린의 매치업 상대가 줄리어스 랜들이었죠. 랜들이 24득점, 10리바운드, 12어시스트, 3스틸,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했다며 완전히 디그린이 매치업에서 밀렸고, 4쿼터에 본인의 파울 관리 능력을 맹신하면서 5번째 반칙과 6개 반칙의 그 사이 간극이 소요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네, 이거는 디그린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뭐 제가 디그린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거는 워리어스의 아주 편향된 팬들의 시선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도 디그린을 싫어하지만 인정할 건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인데, 오늘 패배의 지분은 디그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부인하기가 어렵고 부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이 랜들의 플레이오프 효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도 트리플 더블, 스틸 3개, 물론 마지막에 어이없는 턴오버를 몇 개 범하긴 했습니다만 BPM,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지표가 무려 플러스 16이었습니다. 그리고 랜들의 플레이오프 효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팟캐스트 언더독에서 말씀드렸듯이 역대 플레이오프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선수는 현역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줄리어스 랜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욕에서 뛰었던 15경기 평균 살펴보시면 34분 17.1득점, 9.4리바운드, 3.7어시스트 오케이인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야투 34.4, 3점 28.3, 경기를 아예 그냥 냅다 던지고 조진 수준이었어요. 내가 안 되면 패스도 돌리고 수비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면 그래? 들어갈 때까지 해보자. 자기 자신과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굉장히 많이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네소타에 와서 루디 고베어라는 보디가드, 앤트맨이라는 확실한 에이스, 마이콘이라는 나를 아주 평정심을 찾게 해주는 리더의 존재, 크리스 핀치 감독의 역량,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되면서 미네소타에서 올 시즌 첫 플레이오프 나들이잖아요. 8경기 36.6분 뛰면서 22.4득점, 5.8리바운드, 6.4어시스트인데 필드골이 무려 47.7까지 올랐습니다. 원래 랜들이 야투 효율이 좋은 빅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유투 라인에서도 무려 89.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이번 시리즈 들어서 자유투 16개 모조리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줄리어스 랜들이 얼마나 높은 집중력과 동기부여를 갖고 똑똑한 플레이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앤트맨입니다. 앤서니 에드워즈. 후반을 위해서 전반을 버렸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전반전 득점은 뭐 딱히 좋지 못했습니다. 전반에 단 7득점에 그쳤고, 이것도 1쿼터에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후반에만 무려 29점, 3쿼터 15점, 4쿼터 14점, 완전히 후반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44분 뛰었습니다. 44분은 양팀 통틀어서 최다 출전 시간이었고요. 36득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 그리고 1블락샷을 기록을 했습니다. 필드골 28개 중에 13개 들어갔으니까 야투 효율도 나쁘지는 않았죠. 3점 14개 중에 5개, 35.7%. 본인의 평균보다 낮긴 했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런 중요한 경기는 효율도 중요하지만 볼륨을 뽑아내는 게 리얼이다. 그리고 자유투 라인에서는 좀 흔들렸습니다. 8개 중에 5개밖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앤트맨의 후반 활약이 없었더라면 미네소타 역전승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평소에 비해서 나즈리드, 단테 디빈첸조, 니킬 알렉산더 워커, 이 3명의 미네소타의 핵심 벤치 로테이션이 단 11점에 그쳤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크리스 핀치 감독이 뭐 테런스 야는 주니어나 혹은 뭐 젤런 클락 같은 선수 쓰겠어요? 전혀 안 씁니다. 핀치 감독도 슬롬 3이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하게 주전들의 역할이 중요했었는데, 맹활약을 했던 선수는 줄리어스 랜들과 더불어서 바로 앤트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차전 예상 복귀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 저는 퀸튼 포스트는 DNP다. 그리고 케번 루니의 출전 시간은 12분 이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놀랍게도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주전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단 11분 동안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퀸튼 포스트는 3분 썼는데 이때 대참사가 일어났죠. 포스트 3분 쓰는 동안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마이너스 6점이었습니다. 왜 포스트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트는 이번 시리즈에서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렇게 짧게 쓰면서 되면 다행, 안 되면
그냥 바로 쓰지 않는 이런 로테이션은 너무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골든스테이트는 10인 로테이션 썼는데 이런 날은 타이트하게 8인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주제넘게 해봤고요. 루니는 18분 이상 뛰었기 때문에 세모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전 활약을 능가할 쿠민가, 저는 20득점 이상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스테픈 커리가 빠졌기 때문에 쿠민가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20득점 이상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쿠민가의 인터뷰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기특했습니다. 농구 선수에게 자신감은 중요한데 자신감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뷰를 보고 참 많이 뛰지 못하면서 얘가 이런 생각도 했구나. 저는 그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20득점 이상이 아니라 30득점을 해냈습니다. 요거는 동그라미. 자, 그리고 제이든 맥데니얼스, 저는 미네소타 농구의 뭐랄까요, 실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경기 연속 20득점 이상 동반 스틸 플러스 블락 5개를 예상을 했는데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15득점 그리고 1스틸 2블락이니까 동반 스톡스가 총 3개인 거죠. 그래서 예상은 실패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이 맥데니얼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후반 들어서 나왔죠. 상대의 공격에 완전히 자물쇠를 채울 수 있고 오늘 야투 7개만 시도하고 15점 넣었어요. 야투 7개 중에 4개 집어넣었고 3점 4개 중에 3개 집어넣었고 자유투 4개 중에 4개 100%, 리바운드 6개, 그리고 턴오버 2개, 반칙 2개니까 세금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맥데니얼스의 활약은 제 예상의 실패와는 별개로 대단히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저는 디그린이 T-파울 혹은 플래그런트 파울 둘 중 하나 적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두 종류의 파울은 받지 않았지만 6반칙 퇴장 당했습니다. 일단 제 예상은 실패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그린, 제가 애써 폄할 이유는 없는 선수잖아요. 제가 디그린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다만 디그린은 본인의 그런 스마트함을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파울이 아니라 6반칙 퇴장으로 결국 아주 중요한 시간에 코트를 밟지 못했습니다. 디그린이 필요하죠. 디그린의 감정 컨트롤, 파울 관리, 모든 관리가 필요합니다. 4차전 디그린은 최대한 플로어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미네소타의 두 자리 점수차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102대 97, 미네소타의 5점차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예상은 틀렸지만 세모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경기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곧바로 챔피언 결정전 LG와 SK 경기를 가야 되는 관계로 오늘 영상으로 리뷰를 못하는 점들은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KBL이 끝날지 또 아니면 모레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KBL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또 빨간 펜으로 영상을 또 열심히 그리면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